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 볼게요. 남미 최대 가스전인 페루 이 광구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돈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또 관심이 쏠리곤 했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16만 5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노펙스 볼게요. 한 달여 만에 거래 정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래 정지 풀림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함께 전해지기도 했는데 힘은 없죠. 장 초반부터 이러했고요. 5% 넘는 약세권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시노펙스 점검을 해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었던 주가였는데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은 걸까요?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한 4% 가까이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OLED 완전 투자할 거야 라고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지난주였던가요? 내보인 가운데 내년에는 OLED TV 쪽의 실적 많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란 얘기 나옵니다. 14,200원 현재가 형성이고요. OCI도 바닥주 가운데 하나죠.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 보조금 어쨌대더라 얘기만 나오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보조금 연장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4% 넘는 상승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일단 69,500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닥주 또 하나 볼게요. MSC 관련주 이쪽도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오늘 사막 콘덴서도 삼성전기도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 4% 각각이요. 카메라 모듈 개선되고 있고 환율도 긍정적이고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고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도 잠깐 듣고 왔는데요. 헬릭스미스 쇼크 이후에 이 바이오주들의 힘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HLB랑 HLB 생명과학은 임상 3상 이제 성공이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가 다른 바이오주들로 넘어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오늘 1% 넘는 약세권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주들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볼게요. 지난주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전망치 나오면서 좀 눌림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냥 또 눌리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잠정치를 내놓게 되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48,900원? 오늘 또 올라가는데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유한일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먼저 챙겨주세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오늘 어찌된 것이 외국인도 기관도 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 많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조 원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금요일 날 11%가 빠지게 됐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더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상승 전환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황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 왔었던 만큼 과연 이 업황에 대한 이 바닥을 언제쯤 확인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은 4분기에 지금 낸드 부분에서는 업황의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시장이 많았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살짝 흠집을 내놓기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4분기 내지는 2020년 1분기에는 낸드 업황에 대해서 일단 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분기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한 30% 이상 증대가 되게 되면서 그런 가격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이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을 좀 잘 내놓게 되면서 이 영업이익 관련돼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사실 삼성전자 사실 조금 지수 플레이로서도 사실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적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상당히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이 지수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10월 달에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거에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2200, 2300 이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이나 뭐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49,000원 그리고 5만 원 이것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매수보다는 이 참 매도 또는 이제 수익 실현 이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렇게 보십니까? 만약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는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조금은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어느 정도 46,000, 7,0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네요? 글쎄요를 드릴게요. 네, 글쎄요. 도장 찍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뭐 이 시장의 반응도 궁금하긴 한데 과장님의 말씀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볼까요? 바이오주들은요 정말 악재는 끊임없긴 했었고 하지만 악재만 있는 건 또 아닌 바이오의 업종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HLB 상한가 빵 들어가면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은 그래도 막 급등은 아니더라도 뭐 보합에서 뭐 아니면 살짝 플러스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제히 밀리던데요. 이제 이 헬릭스미스가 사실 삼성을 실패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 업체들 전반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수가 상승을 할 때를 제외를 해놓고는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이 사실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수가 사실 하락을 하게 될 때에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눌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 뭐 HLB가 좋은 이 내용의 이 삼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목별 차별화의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이슈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많아져야지만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사실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렇겠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개별적인 모멘텀에서 상당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이제 종양학회가 27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개최가 돼서 진행이 중에 있는데요. HLB 역시나 그 학회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 바이오 업체가 바이오 제약 업체가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참가를 하고 있고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든지 아니면 GC 녹십자라든지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여기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진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11월 달에도 사실 학회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학회에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두신다라면 거기에 임상 결과가 만약 잘 나오게 됐을 때 이런 HLB의 이 결과처럼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어요?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11월 달에 이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한 일상 관련된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미 제넥신도 한 12만 원권부터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지금 한 5만 원권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었고 여기서 만약 정말 임상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라면 사실 주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저는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악재는 다 대부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옥석 가리기가 일어나면서 차별적인 종목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바이오주들 시각 챙겨봅니다. 다음은 MSCC 관련주 볼 건데요. 참 좋았었다가 좋았던 만큼 안 좋았었다가 이제는 바닥에 이르렀다라는 시각에까지 나옵니다. 오늘 뭐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던데요. 의미 있는 상승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직까지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에는 사실 조금 욕심이지 않나라는 그래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네네. 이 MSCC 업황 관련돼서 사실 3분기부터 사실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들어서 가장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향으로 해서 이 MSCC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국내 업체들에게도 사실 실적 영향까지 미칠 정도로 좋아졌는지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소 뭐 심정적으로는 주가의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업황도 이제 반도체도 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MSCC도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사실 엄청 많이 드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업황에 대한 회복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일단 이 단기적인 모멘텀은 바닥에서부터 상승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기보다 삼화 콘덴서가 이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삼성전기는 지금 이 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삼화콘덴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상승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삼화콘덴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SCC 관련주 가운데서도 사마콘덴서 앞으로 눈여겨봅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봤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30일 월요일 한 달의 마지막 거래가 마쳤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태입니다. 일단 약보합권에서 양시장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 후장 들어서 양시장의 격차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1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해줬는데요. 특징주부터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스모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또 에스모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들려오면서 또 한 번 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줬습니다. 에스모 마감가 보시면 하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하면서 2,690원의 중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5G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와 RH
RFHIC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업황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를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화웨이 관련 기업이 바로 이 RFHIC인데요.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KMW 3.3% 하락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RFHIC도 4.9% 하락하면서 4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저점 대비해서는 탄력이 조금 붙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일단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2043선에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6%의 탄력을 보이면서 2063.05포인트를 종가로 기록합니다. 오늘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중 상승 반전이 나왔고요. 중간에 연계금이 매수로 스탠스를 전환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0.82% 하락하면서 621.78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합니다. 오늘 625선에 코스닥이 개장을 했고요.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HLB의 호재가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호재를 붙어가진 않은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HLB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한번 가서 수급 점검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많이 줄여가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유지되면서 9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은 798억 원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기금과 투신이 주도를 하면서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개인 홀로 9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542억 원, 기관도 비슷한 규모를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1165억 원 코스닥 시장 사들이면서 대응하는 모습 체크됐습니다. 마감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1주년을 맞이해서 MTNW 11인의 2019년 파이넌 전략 위대한 전문가, 위대한 종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코스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0%에 넘는 대다수 전문가가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고 저평가 매력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역시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역시 80%가 넘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코스닥도 최악의 구간이 지나갔고 저평가 매력 부각됐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성장 산업이 중심이고 랠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분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역시 체크해 보시죠. 내일부터 이제 4분기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업종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IT,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통신 5G를 탑3 업종으로 체크를 했고요. 테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3에는 전기 수소차, 5G, 남북 경협 테마가 올랐습니다. 요즘 워낙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테마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3위에는 일단 조선과 5G가 자리를 잡았고요. 2위에는 IT와 반도체, 1위에는 남북 경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북 경협주부터 테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테마가 살아있고 장기적으로 느긋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위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역시 체크해 보시죠. IT와 반도체가 2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 밴드까지 제시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2,500원에서 48,000원에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위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3위에 조선과 5G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단 조선 먼저 보시면 업황이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고 순항할 것이다. 공동 탑픽은 삼성중공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5G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고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공동 탑픽은 KMW, RFHIC를 제시한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깜짝 다크호스가 될 종목 3가지씩 꼽아주셨는데요. 차근차근 체크해 보시죠. 강민 전문가가 일단 동양 PNF, KMW, 아프리카 TV를 제시하셨습니다. 강현수 전문가 로보로봇, 대아TI 제시하셨고요. 김도영 전문가 지노믹트리, 예스티, FR텍을 선택하셨습니다. 김원호 전문가의 탑3 종목도 역시 살펴보시죠. 고미팜 그리고 링크제네시스, SNK, 플리텍 제시하셨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한국
내화 SCI 평가정보 SC 제시하셨고요. 정주 전문가 NCN 셀트리온 캠시스, 정혜영 전문가는 푸른기술 파워넷 일식석대를 제시하셨습니다. 정홍주 전문가는 JN케이터 힘스 라운시큐어, 최명성 전문가 역시 JN케이터 제시하셨고요. 성창 오토텍 JST나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동 전문가 신원가 에스테크 솔루션 한운 시스템 제시하신 것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1주년 MTNW 11인의 파이널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9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